단지 영화 입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화계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어떤 영화를 할지에 집중하면 무섭기만 했던 입시는 아주 작은 하나의 과정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딱 한마디의 조언을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왜 영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우디쌤의 영화 입시 우디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합격 소식을 전하고 또 합격 노하우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예대에 대해서 한번 합격 소식과 합격 노하우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늘 첫 번째로 하는 순서가 있죠. 합격증 공유입니다. 무려 5개. 하나, 둘, 셋, 넷, 5명. 5명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모두 일반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합격증은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 다 일반 전형이었고 서울예대 수시에서 일반 전형은 25명의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서 5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서 가게 되어서 매우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입시를 치르게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작문 시험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분석, 그 다음에 구두문단 시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작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시어를 포함시켜서 총 12문장 이내의 줄거리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오늘은 따로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12문장의 이야기, 굉장히 작은 포맷이잖아요. 그럼 12문장이라고 한다면 세 문장 나눠서 기승전결로 쓰는 것도 사실 가능할 것이고요. 혹은 하나의 작은 장면을 구성하여서 그 안에 캐릭터와 인물의 결핍, 목표들이 잘 드러나 있게 쓰는 형식도 가능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12개의 짧은 문장을 어떤 형식을 가지고 쓴다라는 것보다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이야기마다 컨셉들이 다르잖아요. 그 컨셉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방식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가장 적절한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또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고 대신에 이미지 분석, 특히나 예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미지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지 분석의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래도 조금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지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지 카드를 한 장 주고요, 이런 형식이 될 거예요. 이미지 카드를 한 장 주고 10분 동안 분석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은요, 미학적 차원에서 분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학적 차원이라는 말이 빠져 있었는데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미지를 분석할 때 화면 비율과 앵글 같은 그런 요소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좀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미학적 차원에서 분석하라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요강에다가 넣어 놓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지를 분석할 때 미학적 차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를 해야겠죠. 미학적 차원. 자, 그랬을 때 이미지가 미학적 차원에서 분석된다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표현주의 예술의 굉장히 유명한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중에 한 장면이잖아요. 자,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아마 어떤 학생은 아름답긴 해요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뭐 이게 꼭 그렇게 아름다운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학적 차원이라는 말은 이 이미지가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름다울까요? 이 이미지가 아직은 잘 느껴지지 않겠죠. 혹은 조금 배워봤다면, 표현주의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명암의 뚜렷한 대비와 그 다음에 기하학적인 어떤 세트장의 활용을 통해서 또 인물의 기괴하고 과장된 몸짓과 표정을 통해서 표현한 이미지라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왜 그게 아름다운가요? 다시 말하면 기괴한 세트가 왜 아름다운 거죠? 왜 극명한 명암 대비가 아름다운 건가요? 에 대해서도
미학적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 자, 우리가 표현주의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 상태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입시 수시가 끝났는데 수시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알아보게 되고, 학원을 왜 알아보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거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학원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독일 국민들은요, 세계 1차 대전에서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리더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현실은 그저 괴로운 그런 상태였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누군가가 너의 마음은 이런 상태가 아니니 하고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시에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혹시 너의 마음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런 마음이 아니니 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찝어주려고 노력한다면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잖아요. 표현주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이미지로요. 그렇다고 한다면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마치 거울처럼 비춰질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명암 대비는 극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극명하지 않아야 될까요? 극명해야겠죠. 우리 마음이 불안한데 우리 마음을 보고 싶다면 그 세트가 혹은 그 이미지에서 표현되는 것이 기하학적이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현실처럼 보이는 어떤 그냥 표면적인 직각의 형태, 그런 이미지들이어야 될까요? 기하학적이어야겠죠. 인물의 행동이 과장되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절제되어 있어야 될까요? 과장된 것이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 더 닿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주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비춰봄으로써 위로를 받는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이미지를 본다면, 혹은 이 이미지에서 이 작가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의 마음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면 어떤가요? 이미지가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단순히 미학적 차원에서 분석한다라는 것은 그 이미지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왜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답이 있는가? 라고 하면 어떤 요소를 봐야 되는가에는 분명히 정답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중요하니까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명암 대비가 극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하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과 인물 행동이 과장되어 있다는 걸 봐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아름다운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해진 형태의 정답이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미술 사조와 예술 사조와 그 맥락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본인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예대 이미지 분석을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합격한 합격 후기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영화과 입시를 공부했는가를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또 뿌듯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지점들이 생기는데요. 공통점들을 한번 뽑아서 추려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은요, 잘하면 돼. 첫 모의 면접을 망하고 어떻게 대학을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저에게 우디쌤이 정말 진지하게 해주신 한마디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하는 게 무엇인지,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우디쌤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한마디라고도 생각되는 것 같네요. 루리쌤은 제가 하고 싶은 영화가 있음에도 명확한 장르를 찾으려고 장르성을 가져보려고 안간힘 쓰는 모습을 보시고는 너무 장르에 집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너가 하고 싶은 그 영화는 충분히 좋고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이 좋아하지 않음에도 입시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영어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일찍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정말 좋아하는 지점을 만들어야 된다. 자신의 마음이 진심이 될 때까지 고민했다라고 하는 학생의 마음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학생의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원래 영화를 좋아하는 방법도 이유도 모르는 학생이었어요. 목적 없이 그냥 영화를 좋아하기만 했고 그것만으로도 영화를 진로로 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조금 철없던 학생이었죠. 하지만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가짐과 생각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학원은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방법부터 영화를 이해하는 방법과 영화를 보는 방법, 영화를 만드는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제게 있어서 영화를 하기 위해 또는 예술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흔히 생각하는 입시학원처럼 답을 정해놓고 학생에게 그 답을 외우라는 식의 방법이 아닌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숨겨져 있던 색깔과 가치관을 찾도록 한다는 점이 우디 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 과정이 오래 걸릴지라도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셨던 덕분에 저는 학원을 다니면서 영화인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됨으로써 한 명의 사람으로서도 성장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비슷한 류의 얘기를 하고 있죠. 영화를 좋아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가장 좋았다. 또 다른 학생입니다. 그때 우디 영화 입시학원은 그런 면에서 학생의 고민과 앞으로 다가올 영화인의 시간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대화를 나누어주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조금 더 스스로를 믿어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던 우디쌤, 느린 게 어때?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던 은쌤, 숱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던 지은쌤과 루리쌤, 현수쌤, 홍주쌤까지 모든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고 자부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디 학원에선 모든 것을 알려주지만 포기만은 절대 배울 수 없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 예술가는 될 수 없는 수백 가지의 이유가 아니라 되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다들 그 한 가지 이유를 찾으셨다면 망설임 없이 이곳에서 함께 영화를 알아갔으면 해요 라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혹은 이미지 분석에서 어떤 요소를 말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것이 답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방학원 때 무작정 영화의 길을 선택했어요. 단지 영화를 조금 좋아한다는 애매모호한 마음으로 입시에 뛰어들었기에 내가 정말 영화를 하는 게 맞을지 혼란스러웠어요. 나 스스로 남들에 비해 연출이나 플롯 등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땐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이 휘몰아쳤어요. 그동안 정리해왔던 영화에 대한 저의 생각이 무너지고 조급함만 생기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메모장에 적어뒀던 영화에 대한 나의 생각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원래의 저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단지 영화 입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영화계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어떤 영화를 할지에 집중하면 무섭기만 했던 입시는 아주 작은 하나의 과정으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딱 한마디의 조언을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왜 영화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하고 싶어요. 예대를 합격한 친구들이 써준 합격 복귀의 일부분입니다. 전문은 학원 홈페이지에서 읽으실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가장 핵심으로 뽑는 과정이 뭐냐면 입시의 경험이 무엇이냐면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경험이겠죠. 그러면 이미지 분석을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가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수님들이요, 학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이 학생이 정말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이미지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열심히 요소만 분석하면서 끙끙대고 있는지, 이런 뉘앙스와 태도들은요 밖에서 보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분석하는 것에 넘어서 이미지 분석하는 것은 정말 기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이미지를 내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훨씬 더 크고 많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면 좋아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 찾아올 때 하는 고민이 있어요. 제가 진짜로 영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제가 이 영화를 진짜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감독을 진짜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요. 그런데 내 진심보다 중요한 건 사실 많이 알고 나면 당연히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내 진심과 상관없이 밖에 있는 외부인이 너는 그 정도면 영화를 좋아하는 거야 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저에 대해서 너는 영화를 싫어하는 학생인 것 같아, 혹은 저는 영화를 싫어해요 라고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학생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우디쌤은 영화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진심으로 영화를 좋아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보더라도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진심이라는 것이 단지 내 마음에서 자꾸 일어나는 감정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많이 알고 하기 싫은 걸 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노력들을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나의 진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사조들을 공부하고 다양한 영화들을 보고 그 영화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것들, 그러면서 이미지를 보았을 때 단순히 이 이미지 안에 예를 들면 빛을 어떻게 사용했고 카메라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이런 요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 너머에 있는 배경 지식들, 이 작가가 하려고 했던 그 배경 생각들까지 읽으면서 미학적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즐긴다면 분명히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아봐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말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정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전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